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서 장관 고시를 믿은 것은 장관 고시를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워두세요. 자, 2번도 보시면 질의회신인데 질의회신이 되는 판례도 전 시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질의회신이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질의회신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되지 않는 여기를 세모쳐보세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여러분 책에는 이게 색깔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자, 장례식장 식당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단순한 협의만 거쳤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협의를 거쳤다든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충분하다 보니까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뭐 공식적인 답변 받은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세요. 옆에다가 공식적 답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질의만으로는 단순한 협의만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질의했잖아요. 질의를 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그쵸? 확실한 답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쭉 내려와서 7번도 볼까요? 7번도 출제 잘 되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질의를 했는데 그쵸? 없었다. 그냥 지도계장에게 구두로만 문의해 봤을 뿐이다. 그쵸? 문의를 해봤을 뿐이다. 누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방끈이 길죠? 길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이 사람 서울 법대 나와서 판사 출신이야, 이 사람. 근데 여기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그쵸? 이걸 막 발간할 수가 있나? 법규 위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김 보좌관 너 가서 알아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거지. 자기가 직접 발로 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지적 능력 인식을 다 발휘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지. 판례는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너는 유죄 판결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 됐나요? 됐어요. 자, 최신부 장관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받겠다는 거지. 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이걸 믿고서 하는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뭐 공문도 아니고, 그죠? 뭐 최신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장관이야 그냥 뭐 내일 모레 그냥 모가지 잘라날 수 있잖아, 그치? 뭐 임기 보장됐습니까? 그치? 장관은 뭐 대통령이 한 번에 자르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공문이면 몰라도 견해를 밝힌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제한인원을 초과해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했다는 거야. 이때 이게 2000년도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제한인원이 5인이었어. 5인. 5인 미만인가 이하인가. 5인이었습니다. 5인. 그래서 5인 이상을 둘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5인을 초과해서 두었다는 거지. 근데 초과해 두었다 했을 때 나름대로 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직접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초과해서 중개보조원을 채용을 했는데 어쨌든 실적법 위반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자문 받은 것이 객관적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아니라 자기 한 패거리들이 한 패거들. 중개업자나 중개업 협회나 똑같은 패거리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기관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러한 같은 자기 이익과 같은 이익을 같이 하는 이런 집단의 자문을 받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이 제한이 철폐됐죠. 지금 철폐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철폐됐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자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졌었는데 이 피고인이 그 게시물을 확인했다는 거야. 게시물을 확인하고 자신이 벌인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홈페이지 게시물 확인하는 것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이 공문이 아니잖아. 그렇죠? 공문이 아니고 그냥 질의응답 자료에서 어떤 누군가 익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글을 올린 것 뿐이야. 그치? 이런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공문 내려온 것도 아닌데 질의응답자료에서 질의응답자료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확인을 하는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9번 체크하시고 10번 체크하시고 11번 체크하시고 다 검사지? 아니네. 요 9번하고 10번하고 11번이 검사네, 그죠?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피고인이 무도교육협회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데인지 알죠? 근데 위 협회가 소속 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학원 설립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 내용이 나오니까 이 피고인이 그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신뢰하고 교습소를 운영을 해왔는데 판례는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30전 대보초사 사건이랑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인데 이 무혐의 결정 관련해서 이 무도 교습소 밑줄자 이것은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따로 숙지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도 교습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여기도 무혐의죠. 여기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인데요. 근데 이 무혐의 결정이 종국 처분 아니지. 종국 처분 아닙니다. 우리가 뭐로 배우지? 형사법에서. 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라든지 확정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 제기 전이라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한다면 무혐의 처분에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무혐의 처리는 이 기판력이 없다. 즉 종국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서 검사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재수사 결과를 해서 기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기소한다. 이 부분은 뭐다? 기소한다라고 했을 때 요 첫 번째 무혐의 결정. 무혐의 결정입니다. 요 무혐의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 인식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무혐의 첫 번째 이 무혐의 처리는 뭐다? 종국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판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두 번째 줄에 재수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됐고 자 올라가서 보시면 자 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 물을 틀어주죠. 틀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지? 보려고 하면 그 채널에 있지. 채널에 수십 개의 채널에 음란물이 나오는 채널이 있죠. 그것을 이제 차단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지.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그 채널에 그런 채널이 있는데 투숙객들이 채널을 돌려가면서 그걸 보는 거지. 그치?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숙박업소 업주가 이 풍속 규제,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재판받음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전과가 하나 있는 게 아니야. 그전에도 똑같이 유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받아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거야. 혐의 없음 결정을 받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하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네. 혐의 없음 결정이니까 숙박업소 업주가 똑같이 음란 방송을 틀어온 거야. 차단시키지 않고 열어둔 거지. 열어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업주가 과거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여기 있네.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 했네요. 차단 설치. 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차단 장치를 하긴 했지만 그건 일시방편이죠. 투숙객들이 열려면 얼마든지 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걸린 거지. 그랬을 때 이 업주가
과거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전력 또는 시청 차단 장치를 자신은 했다는데 손님들이 오면 다시 개방시켰겠죠. 그렇죠? 그렇게 편법 운영을 해왔겠지. 요러한 부분만으로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투숙객들이 와서 음란 방송을 봤으니까요. 그랬을 때 업주는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이것만 갖고 뭐 실형 구속을 받지는 않겠잖아요. 벌금형이 내리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겠죠. 어쨌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무혐의 결정 나오죠. 혐의 없음 결정. 또 3, 9번, 10번, 11번은 전부 다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 무혐의 결정. 자, 1차적으로 무혐의 처리 이런 것은 믿었다 하더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음란방송이고요. 두 번째는 무도 교습소 사건이고요. 자,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자, 12번은 변호사지?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여기도 변호사지? 사기꾼이라니까요. 야들은 돈만 주면 다 해. 그쵸? 14번도 변호사죠? 여기도 변호사네. 그치? 전부 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사건만 쭉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보시면 15번까지 묶어보시면 돼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자, 볼게요. 12번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고객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금융실명제거래법 실명법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봤고, 압류물을 짓밟을 가능성이 없이 임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된다는 거 우리 강론 시간에 배우죠. 설령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놈은 사기꾼 놈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믿을 놈을 믿으라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4번에 임의로 통화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했을 때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잠을 구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직무집행 정지 중이죠. 정지 중이면 하면 안 돼, 일을. 근데 변호사 조언이 있었다고 해서 직무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때 인출행위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고. 자, 변리사 나와 있네. 그치? 변리사.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치? 바이오 탱크입니다. 바이오 탱크. 물통입니다. 찬물이죠, 찬. 바이오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찬물이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의장 등록을 하고 상표 등록을 받게 되는데, 변리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랬죠? 양말 사건은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물통은 안 된다. 물통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색깔 칠하세요. 변리사 밑줄 그시고. 자, 여기 또 나오네. 변리사, 그쵸? 변리사 나옵니다. 여기 특허청 나오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리사 특허청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야. 이 잘못 이해했다는 부분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원 저작물 나와 있죠? 그쵸? 여기서 한글로 이거 보세요. 원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 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 제공받아 이를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유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작권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이 친구가 피고인이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냥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병 법인에게 물어봤어. 문의해봤다 그랬잖아. 그치? 옆에 나오지? 그리고 여기 법인이 또 법무법인이야. 이 법무법인이 다 뭐야? 특허 관련된 법무법인이야. 여기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봤는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19번을 보시게 되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납품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원도 아니야, 그치? 공무원도 아닌데 뭐. 믿을 놈이 없어서 이런 놈 말 믿었잖아. 그래서 또 공식적인 뭐 공문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그냥 직원의 단순한 답변만 갖고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중국 국적배죠. 중국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공무원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은행 담당자 말을 믿었습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에로 2000이라는 그 만화책인데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신뢰해야 되잖아. 그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에로 2000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음란물이다. 음란물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판정했으면 뭐야? 이것도 음란물 된 거야. 이거. 음란물 된 거라고. 그쵸? 근데 이 위원회가 단순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는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행정처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지. 응?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더라도 에로 2000은 음란물인 거야, 음란물. 음란물인 거야, 음란물. 그치? 근데 여기 나와 보시면 그 판정이 받은 만화가 음란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 즉 이 만화는 음란물인 거야. 음란물이기 때문에 이 에로 2000이라고 하는 이 음란물을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어? 이 또 만화책을 뭐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쵸? 이쪽 왜 자꾸 이러지? 자, 근데 이 친구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서 또 행정처분, 형사처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을 믿은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쵸? 왜? 음란물로 판정했기 때문에. 유해매체물로 판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음란물인 거지. 음란물이면 하지 말았었어야지. 왜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믿은 것은 이걸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걸 믿었다는 얘기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형사처벌, 행정처벌 하지 않았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겠나요? 여전히 이 만화책은 음란물이기 때문에 제작 목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요거 검은색으로 가야 되고 이건 색깔로 가야 될 텐데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시고요. 여기다 채묻히면 되겠네. 시정조치를 하였다든지 뭐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채묻히시면 됩니다. 요 자체를 믿었다는 거지. 그쵸? 피고인이 요걸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2번은 최신 판례죠?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보죠. 도정법인데요. 자, 조합원의 전화번호, 조합 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열람 복사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열람 복사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게 열람 복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열람 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를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2번 갑니다. 피고인이 조합의 사함은 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나와 있네, 변호사. 그치?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쵸? 왜? 열람복사 대상이 되고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것은 설령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문은 뭐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
결국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관련 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쭉 보시고 여기서 코로나 세모 칠게요. 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판례가 보기에 이건 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판례는 이것을 감염을 의심을 할 만한 어떤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음.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봐봤을 때 아하, 이 친구는 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구나 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판례 보면 자, 갑은 니코틴 용액 제조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즉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했고요. 답변을 받아본 결과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냐면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충분히 허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다? 이 친구는 허가 안 받은 거죠. 허가 안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세우는 것은 그래요. 아니다. 나는 예전에도 무허가로 담배 제조한 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신뢰했다라고 하지만 그 결정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었기 때문에 너가 내세우는 것은 하등 용인이 안 된, 이해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개정된 이유가 아니고 개정된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의 말을 신뢰했다는 부분, 담당 공무원의 말이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너가 내세우는 불기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래서 무허가 담배 제조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